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가을이나 겨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면증이 오면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할 텐데요. 낮에는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늦게 주무셨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취업 도전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글로벌 현장 학습인데요. 해외 기업에 3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취업 기회를 잡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학생들이 체코로 떠나서 현지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아래에 자리한 경주 정보고등학교.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학교에서 최근 해외 취업에 도전장을 내민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때마침 수업 중이었는데 과연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주인공들이 있을까요? 광고하고 있다는 문제로서는 저희 글로벌 수업 봐야 해서 자, 손 들고 자, 오늘도 열심히 알겠지? 네, 나갔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학생들. 수업 중에 대체 어딜 가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수업이라니 그건 또 뭘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영어 공부하러 가요. 영어 공부는 왜 하러 가요? 저희 체코 가거든요. 네, 체코를 간다고요? 아, 이 학생들이 이번에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주인공들이구나. 사실 경주 정보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최우수 사업단으로 교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중국, 베트남을 거치면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우리 학교에서 중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외에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양질의 취업처를 구하고 자기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곳을 취업을 선택하여서 인생 터닝 포인트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해외 취업에 도전한 학생들은 모두 9명인데요. 이번 도전을 위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바로 영어 공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선 영어가 필수인 만큼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방과 후 수업, 원어민과의 대화, 1:1 화상 영어와 같은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워왔다고 하네요. 영어 배운 지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이 가는 기업이 체코에 있는 기업인데 기업 안에서는 다른 유럽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요구한 게 영어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훈련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출국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체코 글로벌 현장 학습 발대식을 진행했는데요. 출국하기 4일 전에 있었던 이번 발대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당찬 각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체코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비자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여행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로 글로벌 현장에 나가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무대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거든요.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멀리 체코로 떠날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부모님일 텐데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을까요? 많이 걱정됐는데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것도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걱정이 지금 안 돼요. 네, 그건 학교에서 또 귀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을 잘 이수했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사회에서 생활해 가거나 또 취업을 할 때 좀 귀하게 잘 쓰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IT 기업으로 3개월간 현장 학습을 떠나는 학생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 파이팅! 출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레고 기대됩니다. 가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굉장히 기대되고 또 가서도 학생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가이준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지만 가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한기호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대고 별탈 없이 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처음 외국에 가는 거라 매우 떨리고요. 체코에 가서는 열심히 배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달 전부터 걱정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녕하십니까. 지금 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억수로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19살에 성인이 되기 전에 해외에 취업한다는 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경주 정보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기 체코를 가다. 과연 별탈 없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최종 목표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지난 9월 30일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기차로 또 1시간을 이동해야 최종 목적지인 우스티나트라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곳 현지 기업에서 현장 학습을 하게 될 경주 정보고 학생들. 어서 와. 우스티나트라젬은 처음이지? Ústí-nad-Labem is a city which is situated close to German borders and close to Prague. It has really nice nature. It has a long industrial tradition. There are many chemical factories and we were very rich and very famous in these last years. Nowadays we are searching new ways how to develop this city, and we hope that even this project will help us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and let's say open eve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and more companies. 아이들이 체코로 떠나 인턴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5일째. 그동안 잘 적응하고 있었을까요? 똑똑. 이른 아침부터 미안하지만 실례 좀 할게요. 얘들아, 일어나. 이곳은 박준성, 서창규 학생이 머물고 있는 숙소인데요. 같이 온 학생들 중에서 회사가 제일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봄만 아침인데. 아침인데 기분 어때요? 피곤해요. 그냥 세탁이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자꾸 미뤄지는 그런 조금 불안감? 그래갖고 이 빨래 진짜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약간 존경스러웠어요. 원래 목요일도 회사 안 가는 날이어서 빨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스케줄 잡혀버렸어요. 준성이에게 괜히 미안한 아침이네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숙소에서 나온 아이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반에서 회사 가면 상사들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책임감 생기고 약간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피로 같은 거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 인터뷰 도중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약 40분을 더 가야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길 위에서 맞는 아침. 출근길이 참 멀기도 하네요. 네,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말이 말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니까 그런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영어 실력이랑 체코 실력 좀 늘고 컴퓨터 관련된 것 좀 많이 알아서 나중에 그걸로 스펙 좀 쌓고 싶어요. 스펙? 예. 스펙 쌓아서 뭐 하려고요? 일단 되면은 다니던 여기 차트 회사 계속 다니고 싶고 안 되면은 이제 저기 한국 쪽에 이런 거 관련된 것 쪽으로 지원해보고 싶어요. 사이좋게 나란히 걸어가는 준성과 찬규. 출근 시간이 8시인데 일찍 서두른 덕분에 여유롭게 도착한 모습이죠. 준성이와 찬규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은 액화 천연가스 보관 저장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체코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We chose Korean students for the internship because we support diversity and talent acquisition in Chatferox. We hope that both parties will be satisfied from this cooperation. Students will develop their technical skills and they will utilize the skills to support Chatferox growth. We are happy to establish a base for furthe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준성이와 찬규가 드디어 일을 하고 있네요. 출근 후 첫 한 달 동안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배운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떤 업무를 배우는 중일까요?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노베이션과에 와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배우고 있었어요. 이 업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영어로 돼 있고 몇 개는 또 체코어로 돼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상사들이 그래도 영어로 쉽게 말해줘갖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산으로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 준성이와 찬규. 지금은 인턴 기간이라 담당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면 11월부터는 업무에 직접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상사의 말에 최대한 집중을 하며 인턴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Right now is learning our systems, our environment, the technical background of any manufacturing company we are using here in Czech Republic. So general information in first week, they are learn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all of this, and we would like to more and more involve them into processes here in our factory. 준성이와 찬규가 퇴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곧장 숙소로 가지 않고 두리번 거리네요. 누구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Hello. We are leaving now, and you come to our festival on Saturday. Oh,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I'm happy to join. Thank you. Thank you too.
지금 뭐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방금 하나한테 이제 한국 페스티벌 있는 걸 알려주고 초대하고 왔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문화랑 음식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예요. 지금 그거 준비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러 가야 돼요. 회사 동료를 행사에 초대하고 퇴근하는 준성이와 찬규. 뒷모습에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보이는데요. 과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경주 정보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기, 글로벌 현장 학습 체코를 가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부딪히며 발전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궁금하시죠? 그 뒷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네, 경주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코에 가서 적응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가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네요. 그러게요. 저도 삼촌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유럽으로 해외 취업을 떠난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고등학생으로 해외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대를 안고 떠난 만큼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2탄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체코로 떠난 나머지 7명 학생들은 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주 정보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학습 체코를 가다 2탄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시간입니다. 가을에 정말 운동하기가 좋은데 우리한테 딱 맞는 운동법을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가을은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요즘은 운동도 맞춤 시대. 나에게 어떤 운동이 안성맞춤인지 알아볼까요?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계절 가을. 기온과 습도도 적당한 이때 운동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을에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운동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이 좋다고 해서 애들을 따라갔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네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건 금물.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는데요. 특히 부상을 막기 위해선 운동 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정리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한 노인복지관입니다.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인 운동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요? 한국무용이요. 뒤로. 네? 어르신들께 좋다는 운동이 바로 한국무용이라고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동작도 작고 또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운동이 될까요? 시선 보세요. 하나, 좋아요. 오른손, 둘. 네, 한국무용은 경로의 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베네등을 가지고 신나게 춤을 출 수 있고 타 예술에 비해 관절과 근육에 무리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2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회까지요. 어르신들 정말 멋지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서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무용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는 한국 무용.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운동도 되고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그리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꿀잠을 자고 나고 많은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복지관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춤을 추니까 너무 좋고요. 집에서 쉬는 날도 빨리 가서 복지관에 가서 저기 고정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갑천에 마련된 체험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나오니까 참 좋다. 일단 볼에 닿는 바람결부터가 다른 때인데 네네. 제가 바람 쐬러 온 건 아니고 운동을 하러 왔거든요. 네네.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전광역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이라는 곳이고요. 수상스포츠를 무동력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 단위들이 많이 타는 패들보트들이 있고 그리고 연인들이나 아니면 두 분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레저 카약이 있고 단체로 10명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드래곤보트 용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갑천변에서 노를 한번 저어볼까요?
그러시죠. 구명조끼부터 입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체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라는 사실.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준비운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는 안전교육부터 받았습니다. 패들은 앞뒷면이 있습니다. 앞뒷면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적혀있는 그림이 대가 보이게끔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왼쪽을 저으면 왼쪽만 저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저으면 배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직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씩 저으시면 똑바로 배가 갑니다. 노를 젓는 방법까지 배웠겠다. 드디어 레저 카약에 올랐는데요. 처음 물 위로 나가는 그 순간에 설레면서도 살짝 겁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갑천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어느새 기분은 하늘 높이 업, 스트레스는 저 아래로 다운. 바람만 가르는 게 아니라 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리니까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속이 그냥 뻥 뚫어진 것처럼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물에 덩덩 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좋은 이 기분. 아우, 이거 누가 운동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라면 그냥 두고두고 해도 괜찮겠는데? 달려볼까요? 출발! 팔의 힘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카약.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선선한 가을에는 일과를 마친 밤에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번엔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인 여성 축구단을 만나볼까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인 축구단은 주부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새벽. 근데 그 시간만큼은 식구들이 저를 안 찾아요. 그 시간만큼 우리 제 시간. 예, 이제 신랑도 어느 정도 제가 축구에 너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 찾고 밥을 준비만 해놓으면 이제 챙겨 먹고 그럴 정도로 시간이 그만큼 오래 됐잖아요. 아니 지금 오래됐다 하셨는데 이 축구를 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는 한 16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02년 그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그쵸. 그 붐이 일고 난 다음부터 그때 그 열기로 인해서 그 뒤로는 계속 이 축구가 있나 없나도 몰랐었어요. 여성 축구가. 네네. 근데 동네에 있더라고요. 어머. 예, 그렇게 돼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력소가 되고 또 모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만을 위해 열심히 공을 찹니다. 저희는 동구 나눔 여성축구라는 여성축구 팀이고요. 1999년에 창단해서 내년에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적을 내면서 지금 즐겁게 공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축구에 앞서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부터 하는데요. 저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코치님의 지도 아래 기초 동작으로 몸을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국가대표다. 축구공을 앞에 두고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힘차게 달려서 슛! 골이! 역시 못하는 게 없는 똑주부예요. 마침 제가 찾아간 날이 한반여중 축구 선수들과 연습 게임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심판의 휘슬과 함께 시작된 경기.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동구 나눔이 여성 축구단. 결국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열광하는 동료 선수들에게 하트 발사, 팽팽한 접전 끝에 2대1로 한반여중 축구팀이 승리했는데요. 결과를 떠나 열심히 싸운 두 팀 모두 만족한 경기였습니다. 야, 정말 대단했어. 골키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을 공략해서 감각적인 롱슛! 그쵸. 지금 저 응원석에서도 보면서도 다들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이 나오고. 그렇죠. 저 친구들이 잘하는데 또 팀분들이 같이 잘 해주셔서 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와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로 만들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축구가 주는 그 즐거움이랄까요? 매력일까요? 네,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게 가장 매력이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언니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고 배우고 솔선수범의 대명사이십니다. 저희 팀 언니들이. 저 여기 써있거든요. We are a team. 오! 우리는 하나다! 진짜 멋졌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요? 저 축구라는 거 잘 몰라도 그냥 같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신이 나서 땀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요.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재밌고요. 스트레스 해소되죠. 뭐 튼튼한 다리 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요? 기가 막혀요. 와, 그 열정으로 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에 엄지손가락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소리가 온몸을 적시는 땀방울이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여성 회원님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운동해요. 체력과 장소, 선호도에 알맞은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운동하기 좋은 계절. 과도한 운동보다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나만의 운동을 찾아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체력과 활력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온 가족 모두 맞춤 운동으로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볼 텐데요. 대구 도심에서 가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구 지하철을 타고 동촌역에 내리면 가을 낭만 여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출근 시간을 넘긴 평일 오전의 지하철역. 이곳에 그녀가 떴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대구 지하철 동촌역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대구 도심에서 부담 없고 또 가볍게 이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 하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숨가쁜 도시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그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라라라라라라라 얼마만이야 자전거. 여유 만만 도심 속 이색 나들이 출발. 도심 이동의 시작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 다음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출발지를 동촌역으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요.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아, 신분증 챙겨오셨죠? 네. 회원가입 신청하신 후에 그 작성하시고 저희가 신분증 대조 후에 자전거 바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입니다. 네. 저는 이 빨강색이 톡톡 튀게 너무 예쁜데 이걸로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걸로 바로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짜 맞죠? 네,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자전거를 끌고 향하는 곳은 동촌 유원지 금호강 코스. 이유진 아나운서 그나저나 잘 탈 수 있을까? 아, 근데 자전거 5년 만에 타는 건데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아, 예쁘다. 길게 뻗은 금호강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는 해맞이 다리가 방문객을 반기고 아래론 한가로운 동촌 유원지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 금호강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평화롭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오리배도 있는데 오리배 오늘 타는 건가요? 가을 강바람 시원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나? 나르릉 나르릉 비켜주세요. 금호강에 유진이가 왔으니까 비켜주세요. 지하철 동촌역에서 아양교까지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풍경을 즐기며 열심히 페달을 밟는 이유진 아나운서. 간만에 자전거 탄 소감은? 강가에서 자전거 탄 적이 처음인데 굉장히 상쾌하고 와, 이래서 자연이 좋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와, 광고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안녕. 금호강을 거슬러 오른 건 따로 목적지가 있어서라는데 10여 분을 달리니 강물 위에 그림처럼 걸린 철교가 보인다. 와, 저기구나. 대구선의 한 부분으로 70년 이상 기차가 다녔다는 아양철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차가 지나갔던 길을 제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요. 뭔가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이 진짜 멋있는데요. 와, 이 길을 기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가면 또 얼마나 예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2008년 철로 이선로 역할을 잃은 폐철교는 대공사를 거친 끝에 강을 오가는 길목이자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와, 아양 기찻길의 침묵과 레일. 와, 밑에 물 흐르는 것 봐요. 오, 진짜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철로로 기차가 다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아찔하긴 하네요.
다리 중간엔 쉼터 겸 전망대가 자리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겠다.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 오늘은 제대로 즐겨본다. 가을 햇살 즐기며 한 모금 쭉. 와, 시원하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요, 지금 강에 구름도 비치고 있고요. 와, 이렇게 예쁜 곳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밤의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제가 뉴스를 하니까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치고라도 한번 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은 바로 셀카, 찰칵. 동촌의 야경이 궁금하시다고요? 이효진 아나운서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짜잔! 이번에 찾은 곳은 옛 간이역의 모습을 간직한 기찻길 공원. 와, 이렇게 아직 기찻길이 남아있어요. 이게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칠성시장이나 번개시장을 갈 때 이 기찻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구에서 하양이나 경주로 통학 또는 통근을 할 때 이 기찻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 보기도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 이용했던 역이 바로 이 동촌역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17년에 세워진 이래 90년간 운영됐던 동촌역은 2008년 구 대구선이 폐지되면서 기차역의 소명을 다했는데 지금은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주 찾으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치매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소로 종종 오시기도 하십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옛 역사의 정취가 듬뿍 담긴 작은 도서관은 독서의 계절에 찾아봐야 할 필수 코스. 그런데 이효진 아나운서 어디로 올라가나 했더니 와, 동촌 역사의 삼각형 지붕 안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요, 나만의 아지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공간 같고요. 다락방이기도 하고 좀 아늑한 공간이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책 읽기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이렇게 동촌 낭만 기행은 잠시 책 속 여행으로 고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다시 출발.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마을 가운데로 대구선 기차가 다녔다는 기찻길 마을. 이제는 기차 대신 벽화가 가득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굴비인지 조기인지 생선을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살을 깔끔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이곳이 옹기종기 행복마을인데요. 정말 곳곳에 색깔별로 벽화도 있고 또 벽들도 있어서 정말 행복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의 마을이에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어가던 골목에 벽화와 텃밭을 조성하면서 사진 명소로 거듭났다는 행복마을. 혼자 걷는 길에 벽화가 동행이 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와, 가족분들 같이 놀러 가시네요. 저도 같이 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벽도 그림도 알록달록해서 대구의 베네치아라 불린다니 베네치아에 온 기분 한번 내볼까? 짧지만 알찬 도심 기행은 이렇게 마무리. 저와 함께한 도심 속 산책 어떠셨나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득 얻고 가는데요. 동촌 낭만 기행,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빠듯한 일상 속 부담 없이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찾고 싶다면 우리 곁 정겨운 동네에서 발걸음 가볍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네, 저도 자전거가 갑자기 타고 싶어지는데요. 저렇게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 지역에도 즐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석양에 물든 야경도 보면서 가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 맛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태균 씨는 면 요리 좋아하세요? 제가 또 면치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아놓은 요리 스페인,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면 요리를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채로운 재료, 깊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의 환상조화, 가성비 최고의 부담 없는 한 끼. 맛있어요.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색 면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극적인 음식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담백하고. 여러분은 어떤 면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안 있어요. 화려한 면 요리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어느 음식점. 베트남을 대표하는 면 요리, 쌀국수 전문점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방에서 포착한 건 사골입니다. 면 요리라더니 웬 사골만 한 바가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국수 넣고 우리는 국수 쓰는 고기. 초벌로 익힌 고기는 커다란 냄비 속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푹 끓여 육수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끓여야 할까요? 그 뼈 여기 넣고 한 12시간 끓여야 돼요. 12시간. 12시간? 12시간. 이게 우리 미리 끓였어요. 다른 항중료도 있어요. 삼국수. 근데 그거는 좀 비밀. 점점점이니까. 비밀이라니. 그렇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죠. 맛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건 양파와 생강. 그런데 손질한 재료들을 불판 위에 올려 굽습니다. 양파와 생강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불에 한 번 굽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육수 넣는 생강 향이 때문에 육수도 맛있고 냄새도 좋아요. 이게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비법. 그 육수 다 하고 생강이 굽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넣고. 맛있는 육수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었으니 말은 다시마입니다. 베트남에 다시마 없어요. 근데 여기 향하고 저기 베트남 쌀국수 향이 좀 틀려요. 50% 하면. 이번엔 쌀국수 면을 삶는데요. 알맞게 익은 면발에 기름을 솔솔. 기름 넣고 이렇게 하면 면에 안 풀어져. 이렇게 안 묻어져. 네, 붙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쌀국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주를 아낌없이 듬뿍 담고요. 면과 함께 살짝 데치듯 육수에 담갔다 건져냅니다. 이제 접시 위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릴 차례인데요. 소고기 고명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지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쌀국수. 해물이 듬뿍 올려진 해물 쌀국수까지 완성. 베트남이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국수도 만들고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좋아요. 완성된 베트남 쌀국수가 식탁 위에 올랐는데요. 입맛에 따라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나 느엉맘 소스를 곁들이면 베트남 하노이가 내 입속으로. 담백하기도 하고 국물이 맛있어요. 한국인에게 적응되도록 맛이 조금 맞췄다고 할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초당동. 안으로 들어가니 이색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어떤 면 요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들에게 인기 최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남다른 비주얼. 두 번째 면 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솔직히 그냥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되게 맛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스페인에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페인 면 요리를 만나러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려한 불쇼에 몸을 던져 화끈한 맛을 더하는 새우와 홍합. 해산물의 천국이라는 스페인답게 싱그러운 재료들이 한가득.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페인의 면 요리라고 할 수 있는 피데우아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면이 이게 피데우아 면인데요. 스페인에서 즐겨 먹는 면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면 요리입니다. 팬에 각종 재료를 넣어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이는데요. 가늘고 짧은 피데우아 면을 사용해 독특한 식감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설마 고춧가루인가요? 이거는 향신료. 아무래도 꽃부릉에서 수술을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플레이버나 지금 보시는 컬러감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가장 비싸게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알록달록 빛깔이 참 예쁘죠.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올리고 오븐에 구우면 피데우아 완성.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요리일까요? 시선을 강탈하는 검은 빛깔. 대체 뭘 넣은 거죠? 오징어 먹물 빠에야입니다. 스페인의 먹물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먹물을 이용해서 쌀을 이용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와 같은 조리 방법에 면 대신 쌀과 오징어 먹물을 넣으면 오징어 먹물 빠에야. 축제의 나라 스페인은 음식 문화도 다채롭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요리법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지역별로 색다른 요리를 맛보는 재미가 있죠. 지중해 풍미를 담은 스페인의 이색면 요리 피데우아 드디어 완성! 한국 분들은 정말로 이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면을 너무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파스타나 스파게티 면 종류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색 면 요리 열전, 이번엔 강릉시 남문동입니다. 구수하고도 깊은 맛이 일품인 강릉 장칼국수가 마지막 주인공. 그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릴 때 보면은 이제 멸치를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그 멸치의 잡냄새라든지 그 비린내 같은 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거된 멸치를 써서 이제 육수를 내고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는 법. 육수에 쓸 멸치 하나에도 세심함이 엿보이네요. 2대째 내려오는 비법과 남다른 정성으로 장칼국수의 명맥을 잇고 계시다는 사장님. 혹시 칼국수 면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칼국수 면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받은 직후에 뽑기 시작합니다. 면 두께를 다른 집 굵기의 한 절반 정도를 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드신 분들은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좀 속이 편하다고 하죠.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업시간이 겨우 6시간이네요. 사실 가게를 마치고 또 이제 다음날 팔 재료를 직접 이제 재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돈 욕심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는 건 장칼국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장칼국수 하면은 그 장맛인데 저희가 1년에 2번을 직접 장을 담그고 있거든요. 장칼국수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장맛 지금 공개합니다. 가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뒀던 장독을 드디어 오픈하는데요. 직접 담근 고추장은 윤기가 촤르르, 그리고 일반 고추장보다 좀 더 검붉은 빛을 띠고 있네요. 1년, 2년 숙성을 시키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기를 그 메주가루를 한 5년, 10년 그렇게 묵혀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1, 2년 묵힌다 그래도 그게 한 3년, 4년, 5년 뭐 그렇게 이제 묵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직접 만들어야 맛있다. 오래 묵히면 더 맛있어진다. 결국은 시간과 정성이 듬뿍 담겨야 맛있는 장칼국수가 탄생한다는 사실. 직접 뽑은 면발엔 얼큰한 육수가 배어들고 여기에 김과 깻가루 솔솔 뿌리면 강릉 장칼국수 완성이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그렇게 맛있어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얼큰? 아, 시원하다. 한 그릇
속에 다양한 맛의 세계를 담아내는 면 요리. 부담 없는 한 끼를 즐기기에 최고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칼국수부터 베트남과 스페인의 전통 음식까지 개성 넘치는 면 요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삼색 면 요리 만나보셨는데요. 이 베트남 쌀국수는 저도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한데 이 피대 우아라는 음식은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딱 200인분만 뽑는다는 장칼국수 참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는다고 해서 참 맛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 메뉴 아직 못 정하셨다면 소리마저 맛있는 면 요리 추천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영암에 이것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 맛보러 지금 출발하시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 지금 가장 맛있는 과일이죠. 제철 과일을 찾아 영암에 왔습니다. 야, 진짜 너무 좋지 않냐 이거? 이 정도면은 나 자랑할 만하네. 내가 농사져서 진짜로. 오늘 만나볼 제철 과일은 여왕의 과일이라 불리는 무화과인데요. 여왕의 과일뿐만 아니라 꽃이 피지 않는 과일로도 유명한 무화과는 기름진 토양, 맑은 공기, 일조량까지 3박자가 맞아야 맛있는 무화과가 완성되는데 바로 영암의 지리적 특성이 무화과 재배의 안성맞춤. 카메라맨 하신 분은 왜 반바지 입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무화과를 이렇게 따보면은요,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이 이게 살에 묻으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수확할 때는 항상 긴팔이라든가 긴 바지를 입고 또한 모자를 쓰고 수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선조들께서는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나면은 이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충이 서식하지 않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이 찐 자체는 아마 살충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살충 효과가 있어 농약도 필요 없는 무화과. 맛은 기본,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신이라는 성분과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미용뿐만 아니라 변비나 소화불량, 위장병 등에도 효험이 높다는 사실.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방법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의 수축작용이 있는 것이 당도가 있고 맛에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이런 정도성, 이런 수축작용이면은 참 좋은 브릭스로 따진다고 하면은 약 23브릭스에서 20브릭스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하면 삼천리지 않습니까? 이 농사 경력이 지금 한 30년 됩니다만은 눈으로 이간으로 봐서도 브릭스를 측정할 수도 있고.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해서 없을 무, 꽃화, 과의 과자를 써서 무화과라고 부르는데요. 꽃이 없어 무화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꽃자루 맨 끝에 불룩한 부분으로 둘러싸여 밖에서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수확한 무화과.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무화과 자체의 약한 특성 탓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면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상해버리기 때문에 상태 확인은 필수. 영암 무화과들 모두 출동!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 무화과 상태를 확인하고 선별한다고 하네요. 지금 무화과의 품질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함량하고 품질. 자, 1.27 통과. 자, 가스는 3, 6, 9, 12, 18가. 자, 충량됐습니다. 충량 통과. 네, 조금 오버되는데 하나씩 빼줘야 되는데. 어차피 중량이 좀 적으면 소비자들 그러죠. 차라리 많이 주는 게 낫죠.
그런데 유독 영암 무화과가 유명한 이유가 궁금한데 단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70%를 영암에서 생산하기 때문일까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맛!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는 무화과에 딱 알맞은 환경과 정성이 더해져 다른 무화과와는 비교 불가! 한 곳으로 모인 무화과들은 크기별로 나뉘어져 한 박스에 16개 또는 20개씩 나눠 담아집니다. 맛있는 무화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죠? 무화과로 크게 3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즙하고 잼하고 양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제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11가지의 어떤 스펙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죠. 과일 자체로만 무화과를 즐겨도 좋지만 맛있는 무화과를 더 오래 다양하게 맛보면 더욱더 좋겠죠. 여왕의 과일답게 맛이 좋지만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무화과이기에 전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무화과 즙, 잼, 양갱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무화과의 또 다른 모습. 무화과를 발효해 만드는 무화과 발효식품인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무화과를 발효액으로 드시면 1년 내내 무화과를 좋은 맛과 영양을 즐길 수가 있고 무화과를 깨끗이 씻더니 일정하게 자릅니다.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오호, 무화과에 설탕 뿌리는 모습을 보니 잼을 만드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머나? 항아리에서 무화과잼을 만드는 걸까요? 3개월간 항아리에다 뒀다가 3개월 뒤에 액을 건져내고 저온 냉장고를 한 9개월간 합니다. 바로 잼이 아닌 무화과 발효액을 만드는 과정. 약 한 2잔, 3잔씩 먹어도 너무 좋아요. 맛있는 무화과를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맛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무화과 고추장, 무화과 식초, 그리고 무화과 발효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만난 무화과부터 무화과 양갱, 무화과 발효식품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화과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무화과 레시피 요리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리들이 탄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무화과 샐러드 쌈인데요. 그래서 월남쌈 아시죠? 월남쌈으로 이렇게 싸는 건데 이제 무화과의 좀 흐물거리는 식감이랑 아삭한 샐러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화과 찹쌀떡이라 해가지고 무화과 속에 정말 무화과 모양의 떡이면서 속에도 무화과가 들어있고 화이팅! 화이팅! 무화과 레시피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동시에 각자의 요리를 시작!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땀까지 흘리며 집중하는 참가자들. 무화과를 우리가 보통 날것으로 먹거나 아니면 주스로 많이 기능성 음료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러한 무화과를 농가 소득도 향상되면서 어떻게 요리에 잘 표현을 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 보고 먹과 맛을 어떻게 내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만들던 환경과 달라진 데다가 감독관이 코앞에서 지켜보자 긴장한 참가자. 밑에 물을 안 뿌려가지고 그냥 깜빡해가지고 이게 방금 물 뿌리는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후라이팬이 무거워가지고 못 뒤집었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요리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무화과 샐러드 쌈부터 무화과 김밥까지? 저도 한 입만 주세요. 굉장히 골고루 빵부터 뭐 샐러드 뭐 떡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사하면서 좀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무화과 레시피 요리 대회. 긴장하던 참가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요리들. 무화과의 변신은 무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저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걱정한 것보다는 메뉴가 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영암 무화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늦은 여름부터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맛볼 수 있는 무화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꽃을 품은 여왕의 과일. 영암으로 무화과 맛보러 오세요. 네, 영암 무화과 만나보셨는데요. 11월까지 수확을 한다니까요. 지금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번에 정말 다양한 레시피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화과 김밥 참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웰빙 식품으로 자리한 무화과 많이들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안녕.